안녕하세요. 제10강 나만의 번역기 단어장 만들기 편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에 보시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게 뭔지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를 보시면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러닝머신을 뒤집었더니 엄청난 단어가 돼버렸죠. 여러분 알파고 같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스로 학습해서 무한대로 발전해 나가는 이런 컴퓨터가 요즘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주어진 식대로 처리를 하고 출력물을 내어 놓았는데 현재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입력과 처리를 스스로가 무한대로 반복 학습을 하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에 투입을 해서 해결을 하는 이러한 과정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기술자가 컴퓨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스스로 학습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머신러닝을 지금 저희가 엔트리를 공부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웬 인공지능이냐, 웬 머신러닝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해온 엔트리라고 하는 것은 이 입력과 처리와 출력의 과정을 직접 우리가 해보면서 도출시키는 데 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엔트리에서도 반복 학습,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 인공지능 기능을 아직까지는 베타 버전이지만 도입을 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영역을 단어장을 만드는 걸 통해서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엔트리에서 인공지능 블록을 사용을 하면서 흐름, 판단, 자료 등의 블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지금 교재에는 데이터 분석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나만의 번역 단어장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서는 번역 기능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번역 글자를 저장해 놓고 음성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자, 1단계 프로그램 구상인데 아이디어 예시가 나와 있죠. 번역 단어를 입력하고 이 번역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인공지능으로 말을 해주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무엇이 추가되냐면 번역한 단어에 대한 정확도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 단어와 번역 단어를 저장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구체적으로 해보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단계. 자,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엔트리를 하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이죠. 네. 이 오브젝트를 여기서는 교재에서는 선생님, 그 다음에 영한 번역, 그 다음에 한영 번역, 이 오브젝트 세 가지를 가지고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 블록을 불러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엔트리 프로그램 속에도 데이터 분석 아래에 베타라고 해서 베타 버전, 정식 버전은 아니죠.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번역과 읽어주기라고 하는 것을 불러오기를 할 것입니다. 자,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신호와 변수 등을 설정을 할 겁니다. 변수는 항목도, 정확도, 번역 문장, 질문 등 총 4가지 변수를 입력을 하고요. 신호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와 한영 번역, 그 다음에 연한 번역을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리스트 추가하기. 자, 정확도와 질문 단어, 번역 단어 이렇게 세 가지 리스트를 입력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시작 코드예요. 선생님 오브젝트를 만들었으면 그 선생님 오브젝트 안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부분 입력하면 되고요. 두 번째, 번역 신호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 자, 한영 번역이나 영한 번역은 말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두 개가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한쪽은 영한 번역을 신호를 보내도록 되어 있고 또 한쪽은 한영 번역을 신호 보내기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한영 번역 코드 작성하기입니다. 한영 번역 프로그램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한영 번역 신호를 보냈으니까 받았을 때는 번역할 한글 단어나 문장을 입력을 하고 대답을 기다리죠. 자, 요 중간에 보면 f라고 하는 함수 값이 들어가는데 요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함수를 통해서 번역된 문장을 한국어를 영어로 혹은 영어를 한국어로 해서 정해서 읽어주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이제 이 프로그램 코드의 핵심입니다. 자, 영한 번역 코드 작성하기. 아까 한영 번역이랑 똑같죠? 네. 요 앞 뒤만 바뀝니다. 한국어가 영어가 되고 영어가 한국어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코드가 작성이 되면 마지막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정확도에 대한 코드 작성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를 번역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사용자가 직접 스스로 정확도나 만족도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교과서에서는 교재에서는 80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뭐 그거는 엔트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정확도라고 하는 신호를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정확도, 질문 0에서 100까지를 묻고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서 정확도를 입력을 하고 나면 그 정확도 값, 자, 처음에 질문했던 단어 있죠. 그 다음에 번역된 것, 그리고 방금 입력했던 정확도까지도 입력이 되도록 이렇게 코드를 설정해 줍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함수 값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함수를 추가를 해서요. 지금 조금 복잡하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단어의 정확도가 내가 생각하기에 80이 넘었다. 8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은 추천 번역입니다. 라고 읽어주는 거죠. 읽어주고 80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읽어주지 않는 이러한 함수를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따라서 한번 입력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죠. 글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오브젝트, 자, 선생님 2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 한영 번역 하나, 영한 번역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서 지금 화면은 이렇게 구성을 할게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던 코드를 그대로 입력을 해서 블록을 설정을 하면 이렇게 화면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쪽에 가보면 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정확도 신호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질문값, 문장, 번역된 문장이나 단어, 그 다음 정확도 값을 여기에 표시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둡니다.
아까 전에 데이터 분석이 아닌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인공지능 블록 블로그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번역, 비디오 감지, 오디오 감지, 읽어주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클릭하셔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변수를 추가하자고 했었는데 변수는 총 4가지 항목수, 정확도, 번역 문장, 그 다음 질문 요 4가지 여기 화면에 보면 질문, 번역 문장, 정확도, 항목수가 뜨죠. 그 다음 리스트는 정확도, 질문 단어, 번역 단어 이렇게 3가지. 그 다음 신호라고 하는 것 정확도에 대한 신호, 한영 번역, 영한 번역 이렇게 3가지 신호를 추가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2가지 또는 3가지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함수까지도 사용을 해요. 네, 함수까지도 사용합니다. 함수는 여기서 입력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아닌 한영 번역을 들어가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신호를 보내는 블록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영 번역과 영한 번역을 보시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영한 번역, 신호 보내기가 각각 들어있죠. 요거는 한영 번역, 신호 보내기. 자, 신호를 보내고 나서 신호를 받았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받았을 때는 번역한 한글 단어나 문장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묻고서 대답을 기다리죠. 자, 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함수 부분은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아까 전에 속성에서 함수에 들어가서 함수 추가하기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수 정의하기 추천해서 만약에 질문 단어의 정확도를 내가 80 이상이라고 둔다면 그럴 때는 추천 번역입니다 라고 읽어주고 기다린다는 거죠. 이러한 함수를 입력해서 저장을 시킨 다음에 프로그램을 한번 돌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를 누르면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려면 영어 번역을 클릭. 자, 한영 번역, 영한 번역. 자, 한영 번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영 번역을 클릭하면 번역할 한글 단어나 문장이 됐는데, 자, 사과라고 제가 한번 입력해 볼게요. 애플, 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애플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애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따라서 묻는 질문이 있어요. 번역에 대한 정확도를 물어봤어요. 자, 일단은 뭐 100% 정답이지만 제가 그냥 만족도를 5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50. 사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사과라고 입력을 하고 나서 애플, 자, 애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정확도 50이라고 입력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단어, 번역 단어, 정확도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포도를 해볼게요. 그레이프, 자, 100%죠. 근데 저는 그냥 6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감자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포테이토, 자, 감자, 포테이토. 자, 번역에 대한 정확도는 9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1, 2, 3번을 하면서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질문 단어를 했고 번역 단어가 그대로 나오는데 정확도를 입력하라고 해서 50, 60, 90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어떤 차이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단어를 찾아 나가면서 과거의 단어를 찾았을지라도 그 단어를 까먹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사과라고 다시 입력을 했는데 애플, 번역에 대한 정확도가 옛날에 50이었잖아요. 50이었는데
오늘은 만족스러워 9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사과가 예전에는 정확도가 50이었고요. 요번에 찾았을 때는 사과가 정확도가 90이다 라고 했을 때 또 한 1개월, 6개월, 1년 뒤에 난 사과란 단어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라고 해서 다시 입력을 하면요. 네, 잠깐 지금 오류가 나는데 추천 단어입니다. 추천 번역입니다. 자, 교재에서는 추천 번역으로 함수를 넣었죠. 추천 번역입니다 라고 자동으로 멘트가 나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입력했던 여러 단어 중에 사과가 한 번이라도 정확도가 90이 넘었던 적이 있으면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 사과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 이게 만족도가 되든지 정확도가 되든지 그게 80을 넘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넘었기 때문에 추천 번역이라고 추가적으로 멘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추천 번역이란 단어를 들으면서 내가 예전에 이걸 아주 만족스럽게 단어를 해석했던 적이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포도는 예전에 정확도가 60이었어요. 자, 나는 포도를 또 까먹었어. 그래서 포도를 오늘 또 입력했더니 그레이프, 별다른 반응이 없죠. 그레이프라고 단어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전에 감자를 입력했는데 정확도가 90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자, 난 감자가 영어로 뭔지 또 까먹었어 라고 했을 때 이거를 클릭하면 90이 넘었잖아요. 그럼 얘가 이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 번역이라고 뜰 겁니다. 추천 번역입니다 라고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번역에 대한 정확도를 또 물어보죠. 요거는 95라고 입력을 해두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입력을 해 나갔을 때 정확도가 한 번이라도 80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추후에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다시 찾게 되더라도 까먹지 않고 추천 번역이라고 기억을 해서 멘트를 해주는 신통방통한 그런 머신 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이 물론 지금 완벽한 건 아니지만, 초기 단계니까 완벽한 건 아니지만, 거꾸로 뒤집으면 여러분들이 이 정확도나 만족도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일정 숫자를 통해서 오답 노트를 만드는 알고리즘을 연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플들도 실제로 있고요.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엔트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의미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다시 해보시면서 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이 100%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한번 따라 해보면서 감각적으로 한번 익혀보는데 의의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